안녕하세요. 오늘 시바이누에 관련된 이야기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시바이누를 포함해서 민코인이 한 이틀 동안 평균적으로 이렇게 눌리다가 오늘 다소 몇 프로, 적게는 3%에서 많게는 프로까지 오르는 그런 조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소각률이 약 90%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완전 폭락을 했죠. 소각률이. 예. 하지만 시바이누는 웃습니다. 저는 이거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과장이라고 생각지 않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죠?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T, 로우, 프라이스라고 하는 미국의 한 7대 자산운용사에 속하는 T. 로우 프라이스의 지수형 ETF에 어떻습니까 지금? 예, 리스트업이 됐죠. 그리고 어때요? 뉴욕 증권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예. 일단 그래도 한숨을 돌린 거예요. ETF에 리스트업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그래도 생존할 확률이 매우 높은 암호화폐로서 사실 시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겁니다. 지금 ETF에 상장되거나 됐거나 상장될 예정에 있는 암호화폐는요, 한 자리 숫자예요, 퍼센테이지가. 시바이누가 그 안에 들었다는 거, 도지코인과 함께. 일단 이 부분은 되게 좋은 희소식인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ETF에 무조건 든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도지코인 봤죠? 어땠습니까? 도지코인은 우리처럼 시바이누처럼 지수형 ETF에 리스트업 된 게 아니고 단독 현물 ETF에 돼서 거래를 시작했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거래는 있었지만 자본 순유입이 어땠어요? 충격적이었죠. 제로였어요, 제로. 자본 순유입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ETF에 리스트업이 돼서 시장에서 이것이 거래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생존 카드를 받은 거긴 하지만 그것이 곧 성공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시장은 냉정하다. 예, 특히 ETF는 누구한테 관심과 애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개인이 아니고 기관이에요, 기관. 예, 기관한테 주로 저 시장은 기관의 시장입니다. 물론 개인들도 들어오긴 하지만 왜 기관의 시장이냐면 일반적인 기관이나 기업들이 암호화폐 현물을, 이르면 시바이누를, 도지코인을 사고 싶다. 그래서 보유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세금 처리하고 회계 처리하는 게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거죠. 웬만큼 수익이 나지 않고서는 오히려 나가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유지 관리 비용부터 해서 세금이나 이런 부분이. 그랬을 때 이거를 기관이나 기업 같은 경우에 ETF 형태로 보유하는 게 좋거든요. 깔끔하게 회계 문제나 세금 문제가 처리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ETF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자산운용사들이 암호화폐를 ETF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기관들을 끌어당기기 위한 거예요. 물론 이제 큰손, 개인 큰손도 일부 있지만 중요한 건 기관인데, 중요한 건 뭡니까? 도지코인이 이렇게 단독 ETF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한테 인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0원이에요. 0달러, 0원. 엄청 사실 충격적인 거죠. 저도 좀 놀랐어요. 아니 뭐 좀 적을 수는 있어도 어떻게 0달러, 0이 되는가.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ETF의 리스트업을 통해서 생존 카드를 얻었다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여기서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관으로부터 솔직히 말해서 사랑받아야 돼요. 그럼 기관으로부터 사랑받아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스킨십이 많아야 됩니다. 계속 기관들한테 노출이 돼야 돼요. 그럼 기관들한테 노출이 돼야 되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ETF 리스트업과 함께 선물 시장에서 얼굴을 들이밀어야 돼요. 선물 시장에서.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ETF에서 성공을 하려면 선물 시장에서 기관들과 수많은 스킨십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ETF 시장에서도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XRP를 보세요. XRP가 지금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한 열흘 동안 유입된 그 자금이 약 9억 달러가 가까워요. 엄청난 성공이죠. 이거는 과거의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의 기록을 깨는 거고요. 미리 시작한 솔라나의 어떤 속도나 량을 앞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거든요. XRP가.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XRP가 특히 그렇게 XRP 현물 ETF가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XRP가 선물 시장에서 그 이전부터 엄청 났었어요. 어떤 거래량이나 이런 게 엄청 났었습니다. 예, 그게 오히려 솔라나를 뛰어넘고요. 거의 이더리움 비트코인급이었어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즉 선물 시장에서의 기관들과의 스킨십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누적되어서 ETF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 시바이누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ETF 리스트업은 됐어요. 앞으로 더 많아져야 되겠죠. 이런 숙제도 한 가지 있지만 더 많아져야 된다.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숙제는 선물 시장에서 기관들과의 스킨십이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랬을 때 지금 코인베이스 시장에서 시바이누가 선물 시장에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게 미국 무기한 선물 시장 상품으로 출시가 돼요. 시바이누가. 이제 그러면은 기관들과 더 많이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공간이 생기는 거죠. 시간도 생기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기왕에 리스트업된 ETF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향후 오히려 더 많은 ETF에 리스트업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그래서 뭐
이틀 정도 눌리고 하루 정도 좀 올라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각률이 무려 99%, 88% 대폭락을 했지만 시바이누는 웃을 수 있다. 왜? 드디어 코인베이스 미국 무기한 선물 시장의 상품으로 출시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기관과의 스킨십이 대대적으로 많아지고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과 이렇게 좋은 소식 공유하면서 재단에 관련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두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 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 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 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 후에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제가 좀 모자이크 한 거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592-6921 010-2592-6921로 부자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 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